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쫙 한 화면에 펼쳐놓고 보시면은요. 아마 빨간불에 예쁜 향연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증시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셔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 증시는 자그마치 5%나 오르고요. 중국 증시도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이런 빨간불의 향연 그대로 그 흐름대로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오후장도 함께 해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증시 강세는요. 우리 증시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 좋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우선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미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밤이죠. 이게 새롭게 문을 열었었는데 이 미증시 같은 경우도 2%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고 유럽도 좋았고요. 현재 아시아 증시가 이런 흐름을 또 이어받으면서 현재 강합니다. 일본 증시가 가장 탄력이 좋고요.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락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오를 때 내 종목만 왕따가 된다면은 더욱더 이 다른 날보다 더 속이 상하기 마련이죠. 혹시라도 조금 무거운 종목들 그리고 내 종목이 어디가 아픈가 싶으신 분들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저희 증시타파에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현선물을 사는데 개인은 팝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강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 기회로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232-8200번 전화 신청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니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다가 포트폴리오 진단 오늘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128-3388번 저희가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전화기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면 저희 증시타파 1시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들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깔아 놓으셨죠? 여기에서도 방송도 시청 가능하고요. 또 저희 게시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재가 되고 또 저희 쪽에 접수가 됩니다. 이 부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 스튜디오에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함께합니다. 종목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메리츠존금증권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해서 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그 가운데서 좀 강한 종목, 오랜만에 보는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어제는 한미약품이 시장에 약간 천덕꾸러기 역할을 좀 했었죠. 이 한미약품 밀려나면서 또 동일하게 보게 되는 섹터가 아무래도 화장품군들 상반기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도 눈이 갔었는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9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의 황금 연휴가 있죠. 9월 말에는 중추절 그리고 10월 초에는 국경절 이렇게 이 황금 연휴를 활용해서 다시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를 녹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은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에는 많이 좀 조정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빨리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상당히 좀 어려움의 상징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건지 혹은 잠깐 들이우는 빛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토론 주제입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혹은 중국에 지금 뭐 방문을 하셨거나 혹은 방문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여름 휴가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중국 내부에 대해서 좀 느낀 부분들 뭐 이런 부분 함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저희 좀 자주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화번호를 외우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글을 남겨주시는 경우 그리고 또 전화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후장도 기분 좋게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게시판 분위기도 왠지 좀 북적북적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미션님께서 황금 연휴에 놀러 가려고 하시니까 항공권 매진이라던데요.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군요. 사실 항공권 예매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해야지 값도 좀 저렴하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패스님께서는 중국 증시 반등하니까 중국 소비재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또 이런 글들도 남겨주셨고요. 네, 투커스님 맞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제 마음을 고스란히 읽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조정받을 때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가 좀 다소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3850님께서요. YG 엔터테인먼트 신청해 주셨어요. 엔터주들도 이 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좀 양호했습니다. 이 종목을 54,600원에 비중 20% 사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일단 오늘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약간 좀 밑돌고 있잖아요. 58,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무난하게 약 8%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과연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규수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규수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장세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종목이 나빠서 시장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중국이라든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부진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체적인 장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어떤 중기적인 반등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팝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근한 여러분들 CJ ENM 같은 종목군들이 결국엔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듯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장기적인 시각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일봉상, 주봉상 보시더라도 주가가 최근에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향후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횡보 장세가 나타났고요. 그 박스권 장세를 이미 돌파를 한 상태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치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일봉상의 어떤 주가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0일 평선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가격선에서는 56,500원 정도, 56,500원 정도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추세 이탈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자, 그러나 56,500원 그리고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추세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보유 전략을 단행할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짧은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자분께는 다소 좀 적합하지 않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져간다면은 하지만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미션님께서 추석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중국 황금 연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9월 말에 또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가위 계획도 하나둘씩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6227번님께서 올려주신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어제 건설주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어제 좀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서 그런가요? 약간은 좀 다른 종목 대비로는 탄력이 약하네요. 이 종목 72,700원에 비중 30%로 담아주셨고요. 현재의 주가 흐름은 6만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한교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거래소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오늘은 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대심들도 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지수가 급등하거나 대형주가 계속해서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때문에 대림산업이 비롯한 건설주들도 그동안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저점은 좀 만들어지고 단기적인 반등세는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상승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화학산업과 건설사업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시장은 내수 건설 경기는 좋습니다만 해외 건설시장이 굉장히 부진하고 또 유가 흐름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습니다만 유가 자체도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대림산업 같은 이런 건설주가 단기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상승이라든가 본격적인 급등까지 기대하는 것은 다소간의 어떤 무리는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은 최대로 목표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7만 원에서 7만 2,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어떤 단기적인 목표치는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목표치만 잡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두고 계시다가 반등이 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7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목표치를 잡고 그 정도 선에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말 정도나 내년 정도나 가서 장세가 살아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요. 지금은 대형주들은 큰 시세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단타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관점의 대응이 좋겠고 여전히 이제 실적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면서 올 연말 내년까지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대림산업은 좀 기다렸다가 반드시 물량을 털고 저평가된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오늘 좀 진단 신청 들어오는 종목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얘기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도 종목 명만 들어도 약간 투자자분들 뒤숭숭하실 거예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증시타파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면서 반등이 약간이나마 좀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인가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5647번님께서는요. 이 종목 6,75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는데 6,750원이면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바닥이다라는 판단에 좀 진입하신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바닥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한교수 전문가님. 네, 대우조선해양도 앞서 대림산업과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조선원주에 대한 업황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조선주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역발상적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업황 자체는 아직도 좀 부진하겠습니다만은 실적에 있어서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2분기 실적보다는 그래도 3분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특히나
중국의 경기가 아직은 뭐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조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선주들이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은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특히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이진 않습니다만 은근하게 매집이 단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급등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세는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굳이 물량을 털 필요 없이 일단은 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걸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부분하고 주봉상 5개월 5주 이평선과의 주가 이격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일봉상 6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거기서 물량을 털고 나오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약간의 등락을 이용해서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뉴스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나란히 오르고요. 뿐만 아니라 탄력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3%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3.16% 상승, 658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660선까지도 약간은 좀 욕심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코스피 쪽도 보시면은요, 2.28% 나란히 오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20선대 위에서의 흐름인데요. 오늘 장 분위기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 쌍끌이 매수인데요. 외국인이 25일 만에 또 매수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돌아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는데요.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좀 해결해 보면서 포트폴리오 진단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트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영님도 기분이 뭔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좋죠. 네, 예. 뭔가 마음이 가벼우시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뭐 저도 어제부터 거의 저점 왔다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공개 방송도 어제 바닥을 쳤다. 예상했던 대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시장 추세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그 다음날 금통위도 있고 다음 주에 FOMC 뭔가 지금 기분은 좋으면서도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요. 네, 그렇죠. 주식은 뭐 나같이 간다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죠. 회의감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주식은 본래 공포 속에서 시작해서 이제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낙관 속에서 성숙했다가 행복 속에서 주가는 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회의감이죠. 이게 거의 밑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시장은 어려운 국면은 다들 이제 통과됐다. 오늘 주가 급등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또 공감대는 형성됐을 건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갈지가 아직까지는 회의감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 좀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시장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들 FMCA가 끝나는 전후 시점을 그때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미 그 전에 주가는 반등할 거고 FMC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철산 종합주가지수 192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뭐 1910까지 올라왔네요. 네. 일단은 뭐 거의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됐었고 FMC 전후가 어떻게 된 금리가 9월 달에 인상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12월 달로 넘어가든 간에 이제 불확성이 해소가 좀 되는 거고 그 불확성이란 구간 자체가 단기간이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금리 인상 악재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 녹아 들어갔다는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가가 살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가가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 가치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을 좀 보는 쪽인데 정말로 싸는 주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저금리 상태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감안한 다음 또 9월 달은 배당 투자도 고려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반등권에 진입을 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조금은 더 믿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그러면 살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강한 또 섹터군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재료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쪽도 살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가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면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대체적으로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함께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산업별로 본다 한다면 특별하게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산업의 업종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상승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경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조금 더 앞서가는 업종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 업종 자체가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현재는 내수주와 수출주,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각 산업별로도 골고루 상승하는 쪽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슈화되고 있는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높았지만 또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쪽이고 관련 산업 자체는 그래도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향후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뭐 지금 뭐 여행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 밥솥주, 의류도 약간 좀 여기 관련된 수혜주로 좀 속하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쪽은 어디인가요? 예,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기업의 가치를 먼저 중시하고 여기다가 성장 플러스 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전반적으로 뭐 면세점 쪽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좀 주가 좀 조정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 쪽에서 이제 모두 투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쪽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한국 콜마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메스에 비해서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콜마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뭐 싸 보이는 그랬던 쪽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강세 흐름 나타내는 종목군들, 중국 모멘텀을 가진 종목,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예.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저희에게 쭉 알려주세요. 예예. 현대차 네. 13만 1,000원에 20%. 네. 삼성전기 5만 1,800원에 20%. 네. 삼성 SDI 8만 5천원에 20%고 어저께 산 현대산업 5만 3천원, LG전자 4만 4천원에 10%씩 오고 나중에 오후에 있잖아요. 네. 추가로 영원무역 5만 9,500원에 10% 샀거든요. 영원무역을 예예, 5만 9,500원에. 59,500원에 10%로 사보셔서 지금 현재 그러면 현금 비중은 10%로 줄었네요. 예예.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예예. 네, 뭔가 모를 내공이 느껴져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종목들 쭉 매수 단가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가 바뀐 느낌을 받는데 언제쯤 매수를 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7월 21일 날 그 전에 화장품 대학바이오 다 정리하고 네. 7월 21일 날 사고 아마 삼성전기도 7월 28일 날 정도 이렇게 쭉 산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7월 달만 하더라도 증권사 레포트나 아니면 방송에서 사실은 좀 자동차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이 좀 많았을 텐데 매수하신 용기에 저도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좀 수익 잘 내고 계세요. 어떻게 좀 이렇게 포트를 7월 말부터 좀 일찌감치 싹 바꿔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조정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네. 사실상 4월 24일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끊임없이 조정되는 가운데 이제 현대차가 바닥 잡고 돌아서는 그 첫날 그 큰 손이 그날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현대차를 매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큰 손들의 그 패를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첫날 양봉에 사기 때문에 네. 땅바닥 전저점에서
순전히 뭉칫돈 집어넣는 첫날 네. 모든 종목이 다 지금 다 그렇게 공략된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뭔가 확실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게시판에서도 지금 좀 주도주공략님께서 제아의 고수분이시네라고 또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실 정도로 좀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신 건가요? 아 근데 네. 오늘 마침 또 최고의 전문가님 만나가지고 네. 알파파워님 옛날 저 필명의 알파파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과연 이 저기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네. 자동차, IT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죠. 실렸잖아요. 네, 네. 자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네.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수익을 내고 계셔서 조금 더 좀 믿음을 가져봐도 될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진단해 드릴게요. 예. 네,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은 좀 수익을 내고 계시는 포트고요. 앞서서 아마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쪽에서도 수익을 꽤나 많이 보시고 일찌감치 포트를 바꾸셨는데 역시나 좀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 같으세요. 어때 보이세요? 네, 뭐 한마디로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네. 나이도 제가 좀 포트를 보면서 이분이 과연 매수 단가를 보게 되게 되면 다 최근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분명히 이분이 아마 그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오늘 영업무역 샀다는 것으로 봐서는 네. 그 전에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 있는 뭐 제약이라든가 네. 그들 종목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요. 7월달에 바꿔탄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매매 스타일로 본다면 오런 버핏형 어떤 매매 스타일입니다. 네. 그 시장에 인기 있을 때 탐욕스러울 때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회의감 속에 부정적으로 볼 때 주식을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샀다는데 일반적으로 네.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그쵸. 않죠. 네. 나름대로 확실한 주관이라든가 시장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원칙에 따라서 매매한 것 같고 더구나 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어제 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대형주만 매매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주식을 보수적으로 네. 생각하시면서. 근데 오늘 영업무역도 좀 저점권에서 개인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 충분히 어떤 가치주로서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매매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본받을 만한 개인 네. 투자가 중에서 그런 매매를 하시고 싶겠습니다. 호평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저희가 좀 받아서 싹 바꿔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 포트에서 오히려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저희가 밥상 차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료가 좋아가지고요.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포트폴리오 한 주평을 말씀드린다면 제철에 맞는 그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이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포트 진단한다 한다면 다 아마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일단은 살짝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탕수육에 일단 좀 표시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재료 현대차도 지금 물 만난 것 같아요. 요즘에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7월달 우리 시청자님 매수할 때가 이제 현대차는 이미 이제 한전부지 매입된 시점부터 꺾였고 이제 업황으로 따지면 6월달, 7월달에 중국 쪽의 판매량 자체가 급감을 했거든요. 특히 7월달 같은 경우 현대차 중국 쪽의 판매량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으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결국은 저점이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환율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량의 현대차 동향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3.3%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자동차 성장률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좋아지는 어떤 모습이 좀 보였고 그다음에 점유율 자체도 약간 소폭 상승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만큼은 약간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다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판매량 자체가 8월달 같은 경우 7월달에 비해서는 판매량 자체가 30% 감소돼서 16% 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현대차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다른 쪽은 미국이라든가 그런 쪽은 어차피 향후에 실적 성장률 자체가 정체 내지는 약간 소폭 상승이니까. 근데 중국 시장 자체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 자체는 또 가격 경쟁력에 진입을 했다는 측면을 보려한다면 그런 또 부분들이 현대차의 주가 상승 제한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현재 모멘텀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 보유한 종목들이 다 대형주고 수출주 유지의 종목들이죠. 대체적으로 현대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삼성, SD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주들인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다시 또 현대차가 관련된 수출주들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약화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어려운 국면을 벗어났는데 향후에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중국 시장 자체가 여전히 정체 국면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이거 어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관련 종목들을 주도주로서 부각은 쉽지는 않아 보이지 않겠는가. 낙폭 과대와 어떤 불확성이 약간 해소 국면에 따른 반등 국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과거에 업황이 아주 좋을 때 PER 기준에서 8배 되는 수준이 상당히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현재 주당 EPS가 28,000원 정도 좀 되는 걸 감안한다면 시장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18, 9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어떤 흐름을 자체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목표 주가를 저점에 사셨으니까 짧게 보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매자랑 16만 8천 원 정도가 현대차가 단기적인 고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 선이 상당히 저항선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손절은 뭐 이제 차익 실현이겠죠. 이익을 좀 줄인 가격은 일단 14만 8천 원 정도를 단기 추세 이탈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6만 8천 원이니까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매수가 대비로 한 30% 정도 무난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수 시점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두 번째 또 예술적인 타이밍에 들어간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도 좀 비교적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도 일단 계절 쪽에 가까운 가끔가다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주식. 하반기 때 매매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좀 피자 쪽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면 지금 딱 제철인가요? 어떠세요? 일단 어느 정도 제철이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좀 봐요. 네. 뭐 현대차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약간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당초에 3분기 때 좀 삼성전기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상향 조정된 쪽입니다. 7,200만 대 쪽에서 한 8,000만 대 정도까지 팔지 않겠는가. 그런 또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도 파트론이라든 관련 종목들이 저점에서 20%, 30% 정도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환율 상승 부분 자체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자체는 이제 구조조정 그때 적자 사업 부분 자체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조정 효과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과거의 적자 부분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주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실적 자체 스마트폰 부품 쪽에 대한 삼성전기에 대한 향후 실적 둔화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가 안정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강한 어떤 업사이드한 어떤 그 상승 탄력을 좀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기 PER이 30배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는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같은 LG이노텍 주가 LG이노텍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LG이노텍은 올해 PER 기준에서 지금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내년도는 6배, 7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같이 상대 가치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삼성전기 주가는 전형적으로 상당히 비싼 수준이고 또 PBR 측면에 1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뭐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짧은 매도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 수급 여건은 괜찮기 때문에 또 상승세가 전개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삼성전기 기술적으로 보면 딱 7만 원 선이 저항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밀렸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낮은 가격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6만 8천 원 정도 전후에서 목표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추세 이탈 가격을 최근에 5일 전에 상승이 나왔던 6만 1천 원 정도 내외 정도를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을 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 앞서서의 그런 강세 흐름보다는 약간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목표치를 정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이어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저 딤섬 정도로 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길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하게 되면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쪽인데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주가가 좀 반등 나온 부분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년도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중대형 전지 부분 자체가 적자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본래 삼성 SDI 하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될 거란 전망이었었는데 2017년도 정도 가야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 SDI 주가 자체는 뭐 PBR 측면에서 0.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빠지지 않는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지 않게 되게 되면 개선 속도가 되면 주가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데 그 실적 개선이 거의 내년도 하반기 내는 2017년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계절적인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쪽 아주 저는 장기 투자심을 가져가는 쪽인데 우리 시청자님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감안한다 하더라면 목표 가격 짧게 잡고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가격 현재 뭐 상승률 크지 않죠. 92,000원 정도 내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98,010만 원까지 가져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감안한다 하더라면 92,000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 제시되고 손절 가격은 뭐 PBR이 지금 0.5배 되는 수준이니까 뭐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하고 이 통화를 좀 했는데 여기에서 또 투자하시는 스타일을 판단을 하고 또 여기에 적합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좀 새롭게 담은 종목이에요. 어제도 6%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오릅니다. 현대산업은 어떤 음식일까요? 네, 하여튼 뭐 매수 가격을 보면 뭐 기가 막히게 사셨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현대산업은 건설주지만은 충분히 그 중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 우리 시청자님 포트 중에서 좀 수익도 기대를 하면서 조금 전에 삼성 SDI도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네. 수익 개선이 쉽지 않다는 측면을 보면 짧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현대 원래 이제 건설 투자 가지고 뭐 장기 투자를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2년 동안은 수익 기반 자체가 탄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아파트 아마 10,000가구 정도로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률이 95% 정도 증가가 됐고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계속 실적이 증가가 됐고 하반기 때도 상반기보다 더 많은 12,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분양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올해 분양한 것 자체가 매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2016년, 17년도까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향후에 갈수록 회사가 자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 부분 자체가 자체 사업 같은 경우 거의 영업이익 자체가 30%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보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부채입니다. 작년 반기 말 기준에 부채가 거의 한 9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단기 부채가 현재 지금 거의 5천억대 미만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의 단기간에 부채가 반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차입금이 개선이 좀 되면서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했고 또 최근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 자체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재무 내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단기적 목표 가격은 68,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건설업종이 강한 움직임 전개되지 않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산업이었고요. 이어지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이 LG전자는 어떤 음식이라고 보시나요? 네, LG전자는 일단은 뭐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좀 넣고 싶고요. 일단 저점에서 주가가 한 20%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LG전자 주가 상승은 뭐 스마트폰 부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크게 부진하지는 않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데 최근에 TV라든가 가전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계 유럽에 있었던 IFA 가전 전시 쪽에서 LG전자의 어떤 그 슈퍼 아몰레드 TV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시장에서 선도적인 어떤 지배권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전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스마트폰 부분의 부진 부분 자체가 가전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2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3천억이 넘어갈 거다. 최근에 상당히 실적 조정폭 상향 조정폭이 큽니다. 2분기 때 2,400밖에 안 됐는데 가전 부분 자체가 IT 쪽에 3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종목은 LG전자고 LG이노텍 몇몇 종목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발표된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 기조가 전개될 것 같은데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의 주가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상대 가치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상대 가치 충격을 본다 한다면 LG전자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율이 지금 3.95밖에 안 되거든요. 즉 LG전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3% 4% 정도밖에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저마진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기 자본율이 낮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신 삼성전자는 지금 자기 자본율이 12% 13%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본다면 상승률 자체는 제한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뭐 짧게 48,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매도할 수 있는 현재 가격은 43,50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젠가요? 이 영업무역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앞서서 이 박준영 운영님도 그동안에 좀 체크를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전략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의견만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영업무역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종목이죠.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종목은 그래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경기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네.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에서 잡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연간 예상가서 1,000억 이상 이익을 내내서 하니까 가치가 증가되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저점 사셨는데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6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이 종목은 이제 장기 투자 가능한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전에 그런 아주 장기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67,000, 8,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증시타파 내 포트를 부탁해 코너에서 가장 호평이 좀 많이 나왔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좀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밥상을 좀 받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운영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다 대형주 짝이지 않습니까? 네. 또 경기 관련 종목이고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이 핵심이 이들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라는 자체는 실적 업황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턴이 보여야 됩니다. 이들 종목들은 결국 글로벌 경기와 함께 가는 쪽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한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대 수익자 주도주로 부각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석도 염두에 두시면서 저항권 잡아드는 가격에 따라 대체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대형주주를 많이 저점 잘 사셨으니까 또 저철이 지나게 되게 되면 또 이 종목들이 시장의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가격 메리트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출 주도형 비중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조금 전에 영업무역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종목 선택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우량한 중소형 종목 중에서 가치주들이 많거든요. 그들 종목 쪽에서 약간 교체 매매한 비중 축소 쪽을 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실적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과 오늘 또 포트 진단을 해봤습니다. 운영님도 그렇고요. 현재 게시판 분위기도 그렇고 내공이 상당한 분이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잘 내고 있는 포트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가격 전략부터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매수 상당히 좀 잘하신 현대차입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에 좀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 의견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만 8천 원으로 다소 좀 짧게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만 8천 원이고요. 이어서 삼성전기도 현재 수익권이죠. 하지만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약간 고려하시면서 종목을 보는 게 어떻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도의 목표 주가는 6만 8천 원, 손절 라인은 6만 1천 원입니다. 이어지는 삼성 SDI 이 종목은요. 조금은 더 긴 관점에서 보시던지 아니면 단기 투자자라면은 좀 빨리 단기적인 좀 매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2천 원, 손절 라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꼽혔고요. 이어서 현대산업도 정말 예술적인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하셨네요. 보유 의견에 6만 8천 원 목표 주가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 라인이 5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온 종목 LG전자입니다. 매도 의견에 4만 8천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4만 3,500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수익도 좀 내고 계시고요. 상당히 좀 매수도 잘 하셨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출주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으세요. 따라서 좀 방어적인 내수주에 대한 종목도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또 실적이 부담되는 종목, 예를 들어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의 신규 편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익을 좀 내고 계시니까요. 박스권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박준현 운용력 총평 들어봤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부러워하실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매매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 이제 시간을 조금 들이시면서 또 시장에서 가끔은 좀 손실 내는 부분 또 수업료를 지불했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또 이런 매매 스킬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부럽네요. 이 시청자님의 해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는 게시판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들어온 내용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후성 올려주셨어요. 상한가님께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해주셨네요. 매수가는요 4,550원의 비중 50%입니다. 4,550원이면 현재 3,000원권이니까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다른 종목 대비로는 약간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저희 증시타파 시간에도 자주 얘기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은 관심은 시장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메리츠 중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지속 빠지다가 오늘은 반등 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르내림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추세 전환시키면서 상승 시도를 만들어 가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청자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 이제 흑자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 기준으로 60억대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이러한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진행된다라면은 이제 뭐 3,300원대의 가격대에서 다시 이제 4,000원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계속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부분이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이었죠. 요것이 이제 손실 처리가 이제 되면서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크게 줄어들어서 실적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적자 흐름에서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요. 중대형 전기차 쪽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중대형 전지의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 사업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적자폭 감소라든가 또한 뭐 차후에는 이제 흑자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실적은 냉매 부분의 어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1분기는 흑자전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이러한 흑자 추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은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급락에 따라서 같이 빠져내려온 부분들이니까 현재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일단 얼마나 발빠르게 3,000원대 중반 이후 한 후반 정도 한 3,700원 이상으로 올려놓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3,700~800원대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그에 대한 기대가 하반기 우리 4분기에는 좀 작동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700~800원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올 연말께쯤에는 4,000원 넘어서 4,5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려온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부탁해 시간에는 상당히 시장의 핵심에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개별 종목들 올라오는 부분을 보니까 약간 좀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생소하거나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볼 이 민팅님의 종목 SG 세계물산도 그런데요. 거래가 그다지 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섬유 쪽 이 유통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SG 세계물산 이 종목 매수가가 915원입니다. 비중을 절반을 딱 담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어제 오늘 이쯤 매수를 하고 나서 더 가져가 봐도 될까 고민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SG세계물산 일단 오늘 오르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우 차장님?
네,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급락, 여타 종목도 급락 나왔을 때 이제 오히려 급등하고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죠. 오늘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건 뭐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뭐 싶고요. 일단 시장이 자체가 어떤 뭐 조정이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매도세를 이끌었다라고 하면.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업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 특별하게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 조종기 때 오히려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매수가가 915원이면 지금 매수가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비중이 50%란 말이에요. 자,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할 것 같다라면 이걸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주가도 원체 그동안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그동안 하락한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들어온다라면은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싶기 때문에 50% 비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덜어놔라. 그러나 여전히 이제 경계도 우려는 남아있기 때문에 다 팔 필요는 없다. 뭐 자산 가치도 뛰어난 업체니까. 그래서 현재 있지만 절반 정도는 이제 오늘장 뭐 현재 자리에서 뭐 그 좀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그 짧지만 이익 챙겨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가져가자라는 측면에서 절반 매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가지고 가신 종목은 단기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1,000원대 네 자릿수였던 가격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정말 좀 빠르게 갑니다. 장세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게시판에서도 이 포트, 저희가 앞서 진단해드리는 포트에 대해서 여운이 상당히 좀 크신가 봐요. 여전히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12시 30분 구간 중국 상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장 마감된 부분 간략하게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1.69% 상승 3,224선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전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오후장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오늘 좀 이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개별주가 많네요. 뉴로스 보겠습니다. 뉴로스 0230번님께서요. 8,90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 종목도 아직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뉴로스 약간은 좀 생소한데요. 이재우 차장님 어떤 종목이고 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동종목은 일단 수처리 시스템 쪽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자동차용 터보차저 관련주로서 과거에 이제 부각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수소 자동차 핵심 부품 쪽을 좀 납품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된다라면은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항공업체에 대한 주가 흐름이 뭐 기대감을 싣고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동종목 같은 경우도 비행기 엔진 기본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어떤 뭐 자동차 부품과 연결해서 뭐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온다라면은 이런 항공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모멘텀을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여전히 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아직 뭐 이렇다 뭐 뚜렷한 실적의 어떤 급증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돼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 좀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뭐 테마성 흐름을 좀 기대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뭐 싶은데 어쨌든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작동을 한다라면은 일단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 10,000원 정도까지 주가 목표가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모멘텀이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좀 낮춰서 가져야 바라겠고 원체 이 종목은 뭐 거래량도 없고 중소형주기도 하고 실적 자체도 뭐 화끈하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뭐 전체 시장이 뭐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테마성 종목으로 뭐 완전히 이제 뭐 분위기가 형성됐을 경우에나 좀 거래 붙이면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낙폭과에 따른 반등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 1,500과 9,000원에서 절반 정도 터지기 바라겠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거래 붙이면서 10,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투카스님 자주 좀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오늘은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아모텍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 포도 10배 미만 실적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봤을 때 성장주 거기에다가 또 어느 정도의 가치주적인 매력까지 있다라고 좀 보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간략하게만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재호 차장님. 네. 뭐 스마트폰 부품주이긴 하는데 사실은 뭐 삼성페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거래 부추는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18,000원이면요. 가격 자체가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종목은 이제 원체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 있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IT 부품 쪽은 여전히 이제 전방산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어떤 뭐 그 삼성페이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단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가격적인 부분은 오늘 매수하셨다면 그렇게 뭐 좋은 가격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으나 탄력이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2만 원 이상으로 치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2만 원 넘어가는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보시기 바랐고 아마 탄력적으로 한번 2만에서 2만 500원 올라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 시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한 2만 2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 남은 2시간도요. 즐겁게 즐기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도 놀러오세요.